안녕하십니까. 하한가를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성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41번째 시간으로서 요즘 증권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483조 5,524억 원. 12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483조 5,524억 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7,780억 4,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621배가 돼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종업원은 임직원이 10만 8,682명, 1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 1억 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왜 목표 주가가 자꾸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KTB증권은 11월 23일자로 목표 주가를 78,000원으로 봤습니다. 그때 당시 애널리스트가 김영재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오늘 12월 30일 날 81,00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이미 이 목표 주가 78,000원 훌쩍 뛰어넘었네요.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12월 28일자로 목표 주가를 86,000원으로 봤어요. 이승우 애널리스트가요. 그리고 같은 날 12월 28일 신영증권의 문지혜 애널리스트는 87,000원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증권이 12월 29일 어제네요. 노근창 박찬호 애널리스트가 91,000원으로 봤고요. 12월 30일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유종우 애널리스트는 92,000원으로 봤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증권사의 그 전문가들이 계속 올려잡고 있어요. 왜 올려잡고 있느냐? 이렇게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반도체가 장기 호황기에 진입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파운드리 부문의 전망도 역시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거의 내년까지 낙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경영 실적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금년도 2020년도에 매출액을 237조 6,795억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9.2%가 늘어나가지고 259조 6,954억, 약 22조가 늘어나네요. 삼성전자 매출이 9.2% 늘어나면 22조가 늘어나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금년에는 매출 237조에 영업이익이 36조 8,589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약 15.5%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27조, 한 10조 정도 빠지네요. 6,767억 정도로 금년은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매출 259조에 영업이익이 46조 5,607억 원. 그러니까 금년보다 한 10조가 늘어날 걸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22조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0조가 늘어나서 46조 5,607억. 이렇게 돼서 영업이익률은 17.9%, 거의 18% 가까이 가죠. 그리고 영업이익 증감이 금년에 비해서 한 26%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이익도 한 36조 정도 돼갖고 10조 정도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번 장사를 잘하면 10조씩 늘어나요. 순이익이 대단하죠. 삼성전자는 크게 세 개의 사업 부문으로 돼 있어요. 첫째는 이제 DS 부문이라 해갖고 이제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반도체 사업 부문, 시스템 사업부라 해갖고 LSI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요. 이 DS 사업 부문에. 그 다음에 생활가전 CE 부문에 가서는 디스플레이나 생활가전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IM 사업 부문은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죠. 네트워크, IT 모바일 이쪽이 IM 사업 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는 크게 세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세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어 갖고 한쪽이 경기가 안 좋아도 또 다른 쪽에서 만회를 해 갖고 그 회사의 그 영업의 회사의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함을 해갖고, 그리고 올해 보면 IM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문 쪽에는 실적이 악화돼갖고,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이 악화돼서 성과급이 많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 IM 부문 사람들은 약간 좀 우울하더라고. DS 부문, 반도체하고 이쪽 파운드리 부문은 실적이 좋아갖고 성과급도 100% 받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도가 나온 걸 봤어요. 그래, 이렇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가 1년 지금 금년도 내년 예산이 560조인가요? 550조 정도 되죠. 그럼 삼성전자 하나가 벌어들인 매출이 37조? 237조니까 거의 한 40%를 차지하는 거라고 보면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진짜 중요한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세계 1등, 또 대한민국의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도 세계 1등으로 만든 그런 좋은 회사죠. 이 삼성전자를 키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건희 회장이죠. 얼마 전에 타계하신 고 이건희 회장이죠. 이분은 그 재직 중에 그런 말을 해서 유명하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천재 한 명이 10,000명 먹여 살린다. 정말 그 IT 부문의 최고의 천재들을 모아갖고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면서 10만 8천 명의 종업원과 그들 가족하면 적어도 한 5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삼성전자 그 하청받아서 1차, 2차 이렇게 하청받는 업체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기대해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만큼 그 이건희 회장은 천재들을 모아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그 GDP의 거의 한 20-30%를 차지할 정도로 훌륭한 회사를 만든 분이죠. 지난번에 10월에 타계했을 때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님을 당연히 국민장으로 모셔서 정말 극진한 예우를 해야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갖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선사해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의 그 명복도 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 두 번째, 큰 질문 두 번째. 그럼 증권가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왜 올릴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는 D램 및 장기 호황기 진입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2022년까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2년 정도 앞으로 지속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D램 부분의 그 D램 낸드 플래시 부분 세계 1위 기업인데요. D램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마켓 쉐어가 41.3%예요. 거의 반 정도, 40% 넘게 차지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부문은 33.1%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근데 내년에 올해부터 이제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5G 스마트폰 출시가 확대돼 가지고 모바일 D램 수요가 회복세로 전환이 됐고, 구글, 아마존 같은 초대형 그 빅데이터 기업들이 서버용 D램 구매를 재개했다래요. 그래갖고 D램이 장기 호황기에 진입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요. 2021년까지 파운드리 부문 전망도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되면서 팹리스 회사로부터 5G 통신칩, GPU 주문이 쇄도해갖고 2021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주문이 밀려있다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2021년 그 파운드리 매출이, 금년에는 파운드리 부문 매출이 15조 4천억 원인데 내년에는 한 20%가 증가할 것 같더래요. 그러면은
18조 한 4,800억 정도가 되겠나? 금년보다 한 3조 한 5천억 가까이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부분에서만도. 팹리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생산시설이 없는 설계 전문기업,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을 말해요. 예를 들면 영국의 ARM 같은 이런 회사를 말하죠. 이제 삼성전자의 운명은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시고 그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어깨에 올려져 있죠. 이분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 세계 최고의 삼성전자를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죠. 흔히 뭐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금수저 물고 났는데 뭐 그게 어려울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래요. 우리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서도 그 전교 1등 쭉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영역에서도 세계 1등 기업을 그 세계 1등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국민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이건희 회장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너가 있는 기업하고 오너가 없는 기업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이 있어도 그 집을 이렇게 보면은 세입자는 절대로 마당을 쓸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인 정신이 없어요. 내 물건이 아니면 아끼지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도 삼성전자란 거대 기업을 그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만큼 애착을 갖고 그런 사람이 쉽게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오너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큰 질문 세 번째로요. 삼성전자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워낙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크게 염려할 건 없지만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성장성은 2019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어요. 보면은 2017년에는 매출이 239조고 영업이익이 53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2.4%고 순이익이 42조였었어요. 근데 2018년에는 매출이 243조, 영업이익이 58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4.2% 좋죠. 그리고 순이익이 44조였었어요. 이때 반도체 호황기였죠. 그리고 순이익률은 18.2%였죠. 그런데 2019년은 작년은 굉장히 안 좋았죠. 매출액은 230조. 무려 전년에 비해서 13조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7조. 반토막 났네요. 58조에서 27조. 반토막도 더 날라갔죠. 무려 31조나 날라갔네요. 삼성전자가 잘못되면 영업이익이 31조가 날라가요. 그리고 순이익은 21조. 이것도 44조에서 21조니까 거의 60% 가까이 날라갔네요. 그래서 순이익률은 9.4%에 불과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올해는 매출액이 237조, 영업이익이 27조, 순이익도 27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한 매출이 33.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코로나의 그 암흑기를 그래도 잘 견디고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게 대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GDP는 아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5%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예를 들면 2018년에는 24%였고요. 엄청 잘하는 거죠. 이 거대한 덩치가. 그리고 2019년은 12%밖에 안 됐는데 금년은 15%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 금년 3분기에 보면 18%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성은 매우 안정적이죠. 부채 비율은 36%에 불과하고 당좌 비율은 230%나 되고 유보율은 무려 3242%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
그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리고 배당 성향을 보면 주당 배당금을 올해는 1619원 정도 배당할 걸로 봐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약 2% 정도 될 거고 배당 성향은 45%. 그러니까 순이익의 한 45% 정도는 배당으로 쓰나. 그러니까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건 2020년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추정치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요 화면에 있는 사진이 고 이병철 회장님이죠. 이분은 이제 그 지금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죠. 이분이 이제 삼성그룹을 처음 만들고 그 삼성그룹을 또 엄청나게 키운 게 아들 이건희 회장이었고 이제 3대 이재용 회장 부회장한테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운 그 경제로 봤을 때 위대한 공로자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란 또 LG의 구자경 회장인가요?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국 경제를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주인공들이라고 보면 맞죠. 이병철 회장도 삼성을 공부하면서 한번 되새겨보는 마음에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큰 질문 네 번째로서요.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있냐 봤더니요. 주당 순이익 EPS가 작년 말에는 2019년 말에는 3,166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말에는 4,040원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약 27.6%가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죠. 작년 말에는 17.6배였는데 올해는 오늘 주가가 81,000원이었으니까 한 25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더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주당 순자산이 작년 말에는 37,528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3,319원이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약 7.4%가 주당 순자산이 늘어날 걸로 보고요.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이 1.5배에서 한 2배 정도로 고평가 받을 것 같아요. 또 주가 수준을 보면은 최근 3개월 내 최고 주가가 81,300원. 오늘 드디어 81,000원을 뚫었었죠. 81,300원이고 최저가는 56,000원. 11월 2일자 56,000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3월 달에 폭락을 했을 때 42,300원까지 빠졌다가 계속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조금씩 약간씩 조정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동향을 보면 11월 2일 56,000원 이래로 계속 추세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은 2022년까지의 긍정적인 전망이 강함으로다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 호황 흐름이 지속이 예상되므로 주가가 하락 조정할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의 그 주식 투자 자금의 한 20% 내지 30% 이 한 종목에 보유해도 한 30%까지 보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목표가 1차 목표가가 아까 9만 원에서 9만 2천 원까지였죠. 거기까지 도달하면 한 30%에서 50% 정도 팔고 다시 떨어지든지 되면 좀 더 채워놨다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P 모건이 예상한 거 보면 내년에는 코스피가 한 3,200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가면은 삼성전자도 10만 원을 뚫지 않을까. 그래서 10만 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1등 기업이고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지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주식이 최고 좋은 주식이죠. 근데 지금 오늘 81,000원까지 갔으니까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정받으면 사시고 그래서 한 1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두면서 이렇게 내년을 맞이하면 어떨까, 내년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삼성전자만큼 또 안정적인 주식이 없지 않습니까? 당분간은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주 귀한 시간을 내셔갖고 끝까지 저의 그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들이 많이 늘어서 제가 좀 더 활발히 취재를 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문의도 하고 그래서 활발하게 취재를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독자님들이, 우리 애청자님들이 주변의 지인이나 선후배 이런 분들한테 솔직하고 또 유익한 방송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소개시켜줘서 애독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연말연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